인구 2,400명의 평화롭던 마을에서 단 하루 만에 10명이 목숨을 잃는 대참사가 발생했어요. 안전지대라고 믿었던 캐나다 서부의 작은 산간마을 텀블러 리지가 순식간에 공포의 현장으로 변했고요.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일상의 평화가 얼마나 깨지기 쉬운 유리그릇인지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사건 직후 캐나다 총리는 해외 순방 일정까지 전격 취소하며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는 대응에 나섰어요. 한국의 대통령도 즉시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하며 이번 비극에 힘을 보탰고요. 전 세계가 이번 사건에 주목하는 이유는 범죄와 거리가 멀었던 청정지역조차 총기 사고에서 자유롭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희생자 중에는 꿈을 키우던 어린 학생들과 이들을 지키려던 교직원들이 포함되어 있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어요. 마을 주민들은 현관문조차 잠그지 않고 살 만큼 서로를 가족처럼 신뢰하며 지내왔거든요. 하지만 그 끈끈했던 공동체의 믿음이 총성 몇 번의 산산조각이 나버린 비극적인 상황이에요. 사실 캐나다는 이웃나라 미국에 비하면 총기 규제가 굉장히 까다롭고 엄격한 나라로 분류돼요. 총 한 자루를 사려고 해도 철저한 신원조회와 안전교육을 거쳐야만 허가가 나오거든요. 그런데도 이런 비극이 터진 건 시스템의 틈새를 파고드는 우발적인 위험이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경제학적으로 보면 총기 소지가 허용된 사회는 그만큼 거대한 위험 비용을 매년 지불하고 있는 셈이에요. 규제가 아무리 촘촘해도 사회 내에 총기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사고의 가능성은 0이 될 수 없고요. 결국 그 가능성이 실제 비극으로 이어졌을 때 치러야 할 사회적 대가는 계산조차 불가능할 정도예요. 통계를 보면 상황은 더 명확해지는데 미국은 인구 100명당 총기 소유가 무려 89정에 달하는 수치를 보여요. 그 결과 총기 살인율이 다른 선진국 평균보다 무려 20배나 높은 무서운 결과를 낳고 있거든요. 캐나다는 그보다 훨씬 낮지만 총기 존재 자체가 주는 구조적 리스크는 여전히 안고 있는 거죠. 개인의 심리적 불안이나 충동이 합법적인 총기와 만나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시작되는 법이에요. 이번 사건은 특정 국가의 관리 부실을 넘어 총기 소용이라는 시스템 자체가 가진 근본적 한계를 드러냈고요. 그래서 많은 전문가가 총기 없는 사회가 만드는 경제적, 심리적 편익에 다시 주목하고 있어요. 이제 시선을 우리 한국으로 돌려보면 한국은 민간인의 총기 소지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아주 독특한 나라예요. 이 총기의 부재는 단순히 사고가 적다는 의미를 넘어 국가 경쟁력의 핵심인 K치안을 만들었거든요.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가장 먼저 감탄하는 것도 바로 이 압도적인 안전 수준이에요. 한국의 살인범죄율은 인구 10만 명당 0.53건으로 OECD 국가 중 세 번째로 낮은 놀라운 기록을 보유하고 있어요. 이는 선진국 평균의 6분의 1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굉장히 안정적인 수치이고요. 강력범주의 공포가 일상에서 제거되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엄청난 사회적 자본을 쌓은 셈이에요. 이런 안전한 토대 위에서 탄생한 한국만의 독특한 문화가 바로 그 유명한 카페 테이블 형상이에요. 카페에 고가의 노트북이나 지갑을 두고 자리를 비워도 아무도 가져가지 않는 모습 말이에요. 외국인들은 이건 인류가 도달해야 할 이상향이라며 한국인들의 도덕성과 치안에 경악을 금치 못해요. 심지어 길가에 떨어진 지갑이 CCTV 아래에 고스란히 놓여 있거나 주인을 찾아 돌아오는 일도 흔한 일상이죠. 외국인 유튜버들은 이런 장면을 직접 실험하며 한국의 치안이 마법 같다는 반응을 쏟아내고 있고요. 이런 보이지 않는 신뢰 자본은 거래 비용을 낮추고 사회 전체의 효율성을 극대화해줘요. 밤문화로 넘어가면 한국의 진가는 더욱 빛이 나는데 새벽 2시에 혼자 편의점에 가는 게 전혀 무섭지 않은 나라거든요. 유럽이나 미주권 대도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 한국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일상으로 자리 잡았고요. 해가 져도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다는 건 경제활동 시간이 그만큼 늘어난다는 뜻이에요. 통계에 따르면 밤에 혼자 걸을 때 두렵다는 응답은 1997년 42%에서 최근 18%까지 대폭 감소했어요. 기술의 발전과 촘촘한 CCTV망과 시민의식이 결합해 밤거리를 자유의 공간으로 바꾼 결과고요. 덕분에 한국의 밤은 쇼핑과 예식, 문화가 살아 숨쉬는 역동적인 경제 현장이 되었어요.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 여행을 선호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도 바로 진장을 풀고 다닐 수 있어서라고 해요. 언제 어디서 총성이나 강도를 만날지 모른다는 무의식적 공포가 없는 곳은 전 세계적으로도 드물거든요. 이런 안전 브랜드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가치를 높이는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해요. 하지만 우리가 매일 누리는 이 평화로운 일상이 결코 거저 주어진 공짜는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해요. 강력한 법 집행과 촘촘한 사회 안전망, 그리고 무엇보다 타인의 물건에 손대지 않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만든 합작품이고요. 이 중 하나라도 무너지면 우리도 언제든 위협에 노출될 수 있다는 긴장감이 필요해요. 캐나다 텀블러 리지의 비극은 아무리 평화로운 공동체라도 시스템의 틈이 생기면 무너질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어요.
안전이라는 가치는 공기처럼 존재할 때는 모르지만 잃어버리는 순간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칼날로 변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누리는 K치안의 가치를 경제적 자산 이상으로 소중히 여겨야 해요. 전 세계적으로 총기 범죄와 강력 사건이 늘어나는 추세 속에서 한국의 모델은 많은 국가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어요. 총기 없는 사회가 주는 정서적 안정감은 국민의 행복지수와도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지표고요. 안전한 나라라는 인식이 곧 투자하고 싶은 나라, 살고 싶은 나라를 만드는 법이에요. 비극을 겪은 캐나다 주민들에게 다시 한번 깊은 위로를 전하며 이번 사건이 더 나은 규제와 시스템을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래요. 우리 역시 여긴 안전하니까 괜찮아 라는 방심보다는 시스템을 더 견고하게 다지는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하고요. 안전은 지키는 것보다 유지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법이니까요. 오늘 우리가 누린 평범한 하루, 카페에서의 여유, 밤거리의 산책엔 사실 세계가 부러워하는 특권일지도 몰라요. 이 소중한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 우리 사회가 앞으로 어떤 노력을 더 기울여야 할지 고민해 볼 시점이에요. 안전한 대한민국이라는 자부심 뒤에 숨은 책임감을 다시 한번 되새겨봅니다. 만약 여러분이 카페에 노트북을 두고 왔는데 누군가 가져갔다면 그건 치안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개인의 도덕성 문제일까요? 여러분은 한국의 안전 시스템 중 어떤 점이 가장 자랑스러우신지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눠보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